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이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고위급 회담 개최 문제를 본격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을 오늘 새벽에 구속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강령 통합 작업에 착수하는 등 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은 통합을 강행하면 별도의 신당을 만들겠다며 반발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처음 만나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어제 복원된 뒤에 오늘 오전에도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 개최 문제를 본격 논의합니다.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이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오늘 오전 9시 반 판문점 연락 채널에 개시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시 통화는 남북이 매일 오전 전화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화로 남북은 매일 오전과 오후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이 정상화된 만큼 오늘부터 이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리 측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만큼 오늘 중으로 북측이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가동 의사를 밝혔고 어제 오후 23개월 만에 남북 간 통화가 재개돼 통신망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적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회담 개최 일정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극비 대화를 가졌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미국과 북한 당국자의 베이징 접촉 이후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무조건 대화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이런 비밀 대화를 주도한 사람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존 메릴 전 동부가 실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북한이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보와 대화를 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화 조치 이후 북한이 조셉 윤 특보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 메릴 실장과 대화한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단추 자랑 트윗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정은과의 경쟁적인 말싸움이 실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신년사에 내 핵단추가 더 크고 강력하다고 받아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류 최악의 무기인 핵무기를 놓고 벌이는 두 사람의 설전에 미국 내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유치하며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과학계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핵과학자협회보 맥클린 편집장은 북한이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공격으로 잘못 해석하고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윗의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BS 방송 놀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는 진짜 핵단추가 없으며 다이어트 콜라를 호출하는 버튼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관계인 CNN 방송은 아예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다며 광기에 가깝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 시사지 애틀랜틱은 역사에 남을 가장 무책임한 트윗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이 오늘 새벽에 모두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부패범죄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을 오늘 새벽 구속했습니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강부영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를 한 오민석 판사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두 의원은 어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친 뒤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강령 통합 작업에 착수하는 등 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은 통합을 강행하면 별도의 신당을 만들겠다며 반발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오늘 두 정당의 강령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당의 정강과 정책이 유사하다며 통합 정당의 노선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당은 이미 통합 추진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다음 달 안에 외부 개혁 세력까지 함께하는 새 정당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반발 강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통합을 강행하면 별도로 신당을 만들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통합 반대파들은 신당 참여 의원들이 20명이 넘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당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통합을 위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쾌유를 기원하는 동시에 한일 정부 간 12.18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이 문제를 푸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때 김 할머니를 초청했고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은 바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처음으로 만나서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과 재정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처음 만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만남을 포함해 오늘이 네 번째 회동입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대내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달러당 1,060원 선까지 하락한 환율에 대해 시장 수급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두 사람은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중장기 위험 요소뿐 아니라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가계부채 같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천 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대폭 인상됩니다. 또 전체 공무원 보수는 작년보다 2.6% 인상되고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 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도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이상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한파로 벌써 1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부터 미 동북부 지역에는 눈 폭풍까지 예보돼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 전역에 걸쳐 열흘 넘게 계속되는 한파로 오데오 주변인 위스콘신 주에서만 5명, 남부 텍사스 주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노스다코타주, 중부 미주리 주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미 동부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좀처럼 눈 구경을 하기 힘든 미 플로리다 주에도 1989년 이후 29년 만에 2.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방연료 소모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미국 밀 곡창지대 작황까지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등 기록적인 한파에
원자재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겨울 폭풍 엘리노어가 유럽 중서부를 강타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모두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항공과 철도, 도로가 마비되고 수십만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겨울 폭풍 엘리노어가 대서양 연안을 강타해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중서부 유럽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의 스키 리조트에서는 관광객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강풍으로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프랑스 전역에서 22만 5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도심에선 건물 외벽이 무너져 긴급 복구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서 주차된 차량과 주택을 덮쳤고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선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게 됐습니다. 영국도 최고 시속 161km의 강풍이 몰아쳐 2만 3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웨일스의 한 마을에서는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한 명이 다쳤습니다. 독일 서부 지역에서는 기차가 선로로 쓰러진 나무와 부딪혀 탈선했고 이탈리아에서는 50대 여성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지난달 말 개봉한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 재와 벌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두 번째로 빠른 흥행 속도입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이승을 떠난 뒤 49일간 지옥에서 펼쳐지는 7번의 재판을 담은 판타지가 1,000만 고지에 올랐습니다. 2017년 개봉 영화로는 택시 운전사에 이어 두 번째, 역대 한국 영화로는 16번째 기록입니다. 신과 함께 죄와 벌은 지난달 20일 개봉 후 줄곧 박스오피스 선두를 달려 16일째 만에 1,000만 고지를 밟았습니다. 상상 속 저승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낸 컴퓨터 그래픽과 시각 특수효과 기술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족애를 일깨우는 따뜻하고 보편적인 소재도 연말연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흥행영화로 자리 잡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역대 2위 속도로 1,000만 관문을 돌파한 만큼 관객몰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특히 신과 함께는 총 제작비 400억 원을 투입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 2편을 동시에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에 개봉할 2편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89포인트 내린 2,473.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301억 원, 2,169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2,746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4포인트 내린 821.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정주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찬바람이 계속되면서 한낮에는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과 전주 1도, 대구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 낮부턴 추위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도 등 영상권으로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방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겠고요. 하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사이엔 동해안 일부와 제주도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엔 최고 7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엔 전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정주희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전남과 전북 9곳 오리 농장과 같은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는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시료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조사한 결과 이번 겨울 정읍, 고창, 나주, 영암, 고흥 등 9개 농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환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이번 주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2014년 선임병 4명이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고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이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동안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에 숨졌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한 해에 늘어난 외환보유액 규모는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작년 12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892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억 2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 3,872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가 한 달 만에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물품 구매 인출 금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이면 탈세를 막기 위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 협회로부터 해당 내역이 세관에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관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12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3억 259만 원으로 그 전달에 2억 9,978만 원에 비해서 281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 가격이 3억 원을 돌파한 건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경찰 승진 시험에 경기 남부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직원의 20% 이상이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경찰 공무원 경정 2하 정기 승진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경기 남부청 관할 238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전체 경찰관 7,100명의 23.2%를 차지하는 1,648명이 수원 등 5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에 따라 시험 당일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2.4도, 습도는 35%.